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전격 인수하면서 은행 위기가 끝났다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 은행들 주식이 폭락하는 등 불안감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멈추지 않는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와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지역 은행들 위기가 이제 만성적인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부 장관이 예금 보장 한도액을 100배 더 늘려야 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JP모건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수습된가 했는데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투자자들은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 많은 전문가들이 은행 위기가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뭐 현실에서 그렇지 않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웨스트 뱅콥, LA에 본사가 있는 은행이죠. 이 팩웨스트 뱅콥이 주가 27.8%가 급락해서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 메트로폴리탄 뱅크는 주가가 20.4% 떨어졌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 같은 경우는 15.1%가 떨어졌고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코메리카 뱅크는 12.4%가 급락해서 지금 뭐 지역 은행들 굉장히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역 은행들 말고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대형 은행들도 약세를 보였죠. JP모건 체이스가 1.6% 하락했고요. 모건 스탠리 1.87% 하락, 시티그룹이 2.65% 하락, 웰스파고가 3.8%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은행만큼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형 은행들도 좀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 주요 은행 24개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 2일 하루 동안 5.5% 포인트가 내려간 82.31을 기록해서 JP모건의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주 차가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형은행이고 지역은행고를 가리지 않고 은행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지난 1일 선언했다. 그 지난 1일 월요일 날 JP모건의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위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어느 은행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처음에 무너졌을 때 다른 은행은 괜찮다고 했지만 또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느 은행이 또 갑자기 위기가 되고 뭐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될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980년대 말에 일어난 저축 대부조합 SNL 사태의 악몽을 좀 떠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다수의 지역 은행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진 사건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시장 반응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많은 은행들이 무너진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네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3개 은행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상위권 30개 은행 중에 3개가 2달도 좀 지나기 전에 무너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인수했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 뭐 계속 이 비슷한 은행들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마다 전부 다 뭐 JP모건이 다 인수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고금리 그리고 대규모 예금 인출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실리콘밸리뱅크나 시그네처뱅크도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고금리와 예금 인출 사태는 다른 지역은행들도 대부분 다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3개 은행만이 문제고 나머지는 괜찮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하냐는 거죠. 구조적으로 지역은행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진 은행만 잘못이 있고 다른 은행들은 다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 시대에 들어갔고요. 이 5%가 당분간 유지된다. 물론 뭐 지금 전망을 보면 하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로 갈지는 두고 봐야 아는 문제인데 어찌됐건 5% 기준금리 시대가 당분간 간다면 은행들이 받는 이 압박,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견디지 못하는 은행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만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문제 있는 은행들은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은행들이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산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은행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이 세이빙스 앤 론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저축대부 조합이죠. 세이빙스 앤 론 어소시에이션. 네, 저축대부 융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빙스 앤 론 어소시에이션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민간이 설립한 미국의 이제 지역금융회사인데 1800년대 처음 설립이 됐고요. 100여 년간 미국인들의 그 주택담보대출 주요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그때 연준이 지금과 비슷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히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모기지 채권 가치가 아주 급격히 떨어져 버리면서 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었고요. 게다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금 그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고객들의 인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무너진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네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매우 비슷했던 상황이 1980년대에 있었고 따라서 이 세이빙스 앤 론 어소시에이션 (SNL) 저축대부 융자조합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뱅크런을 겪으면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재현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은행만 문제가 되고 이제 문제가 사라졌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가에서는 또 위기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커졌죠. 이미 엄청 커졌습니다. 그 연준이 어제 5월 FOMC의 정례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은 지역은행들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지역은행의 예금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순이자 마진 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은행 위기가 그래서 이제는 만성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좀 조정을 안 해주니까 지역은행들의 상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지금 은행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오히려 연준 회장 같고 지금 연준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연준은 오로지 물가 죽었다 깨도 물가 잠을 자도 물가 잠을 자고 일어나도 물가밖에 모르는 연준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이제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이제 죽을 맛인데 연준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위기가 만성적인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 대형은행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든 또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겠지만 지역은행들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물론 이제 연준이 어제를 끝으로 해서 이제 동결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은행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 뭐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냈죠. 이번에 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3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가졌는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제공하는 예금 보장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도액이
25만 달러잖아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개인당. 근데 이거를 100배로 올려야 된다. 25만 달러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25만 달러라고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은행에 맡기냐. 은행이 망하는 순간 자기 돈 다 날아가는데 아무도 돈 있는 사람 25만 달러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맡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100배로 올려서 2,500만 달러까지 보장해 줘야 된다. 예금 보장 한도를. 그래야 돈 많은 사람도 돈을 좀 넣어놓고 안심하고 있지 않겠냐. 은행이 망해도 2,500만 달러까지 개런티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스티븐 무누친 장관이 전 재무부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100배라는 말에 좀 약간 놀랐어요.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네. 100배나 올리자. 그 주장하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만큼 지금의 예금 FDIC의 예금 보장 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좀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게 하려면 100배는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스티브 무누친 전 재무장관이 보는 현재 은행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내가 돈을 맡기면 최소한 원금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원금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은 내가 다시 찾을 수 있겠지.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은행에 계속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상당수가 은행이란 데가 굉장히 위험한 데구나. 은행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럼 내 돈이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식 투자랑 비슷한 거죠. 주식 투자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이 거의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무누친 전 재무장관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금 보장 한도를 파격적으로 올려서 은행 운영의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 2,500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면 미국인들 대부분이 안심할 것이다. 2,500만 달러까지 보장해 주는데 그럼 안심하지.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가 2,500만 달러까지 보장해 준다 그러면 뱅크런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금 보장 한도가 대폭 늘어나야 된다. 예금주에게 지역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그 지역은행이 설사 망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내 돈은 액수가 얼마가 되건 다 보장받는다. 이 개런티가 돼야지 사람들이 돈을 맡길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려면 2,500만 달러 정도면 사실상 예금액 전액을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이견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날 스티브 무누친 전 재무장관과 같이 토론한 사람이 찰리 샤프, 웰스파고 CEO입니다. 웰스파고 CEO. 찰리 샤프 CEO가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의 이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칙적으로 FDIC의 예금 보장 한도액 증액에 찬성한다. 사실 25만 달러로 막아놓은 거는 너무했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웰스파고 CEO도 올려야 된다는 건 동의했어요. 분명히 올려야 된다. 그러나 100배나 올리는 건 좀 심한 것 같다. 100배나 올리는 거는 너무 많이 올린다. 왜냐하면 뭐 100배가 됐건 50배가 됐건 결국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그건 FDIC가 다 책임을 떠안는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그 무수한 수많은 은행들의 책임을 전부 다 FDIC가 떠맡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찰리 샤프 웰스파고 CEO는 예금 보장 한도를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25만 달러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나 100배로 올리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예금 보장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반대하는 쪽도 예금 보장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해요. 다만 이제 100배나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2,500만 달러까지 보장하는 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25만 달러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불안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25만 달러 이상 개런티를 안 해주는데 그럼 뭐 돈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어차피 뭐 10,000달러, 20,000달러 그런 사람들이야 뭐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은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주택 거래할 때 무슨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자동차 거래할 때 모두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캐시 거래가 안 되잖아요. 캐시 거래 안 됩니다. 반드시 은행을 끼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란 게 내가 필요해서 계좌를 트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은행 계좌를 만들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만들게 해놓고서는 계좌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25만 달러밖에 안 해준다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누가 은행 계좌가 갖고 싶어서 갔습니까? 캐시 거래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미국 사회가 그걸 안 되게 막고 있잖아요. 은행을 반드시 계좌를 트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 은행 계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은행이 날아가면 보장을 안 해준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100배. 글쎄요. 이 100배가 정말 올바른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25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걸 개런티를 해줘야지. 그래야 은행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고 은행들이 제대로 은행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이 은행 시스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을 연준해야 되잖아요. 연준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하잖아요 지금. 네. 일부러 흥분한 척했어요. 근데 연준은 금리 올리는 것밖에는 몰라요. 금리 올리는 지금 거. 댓글에도 언제적 25만 달러입니까? 그러니까요. 제도를 좀 바꾸면 아니 연준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금리 올리는 것밖에 모르는 연준. 아니 근데 이것도 오른 거예요. 오른 옛날에 거예요. 10만 달러밖에 안 옛날엔 됐었어요. 10만 달러였군요. 예, 지금 미국이라는 네네. 나라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행 계좌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은행 계좌 안 만들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은행의 그 계좌 이 보장액을 이렇게 낮은 액수로 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은 네. 겁니다.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주영석 기자가 지금 돈이 좀 있는 거예요. 25만 달러 이상. 근데 불안해서 어디 맡길 수가 아니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이렇게 농담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열기를 좀 낮추기 위해서 농담을 근데 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국이 네.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일반인들 상대로 사기친다는 느낌이 정말 들 정도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억지로 은행 계좌 만들게 강요해 놓고서는 은행이 망하면 개런티를 안 해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예, 행정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